분석 과정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석할 때는 이벤트 드리븐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가 EDA 기반, 그러니까 이벤트 드리븐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DDD를 적용해서 서로 간의 연계관계를 뽑을 때는 이 어떤 도메인, 그러니까 그 어떤 서브 도메인에서 각 팀별이죠. 각 팀별로 발생하는 이 이벤트들부터 먼저 이렇게 도출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이렇게 팔러시를 각 팀에서도 붙인다는 거예요. 고수도 발대처럼 이런 게 붙어질 수 있어. 다른 팀에서 오더 플레이스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주문이 들어온 사실에 대해서 자, 배송팀은 스타트 딜리버리 shipping을 준비한다. 그죠? prepare ship, shipping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딜리버리 스타티드가 되면 주문팀에서는 오더 스테이터스를 업데이트한다. 그죠? 주문 상태를 바꿔야 되죠. 스톡 체인지드 주문량이 바뀌었다. 그러면 notify register 그 대기 고객에게 알린다. 이런 게 이제 그 어떤 비즈니스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컬러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서 이제 우리가 구획을 이렇게 정할 거예요. 내 땅이죠, 땅. 여기는 내 땅이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다라고 이렇게 정하는 거죠. 여기는 주문팀 안에서 할 내용이야. 우리의 영역이다. 어제 제가 바운디드 컨텍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이제 철저하게 우리 팀의 이기적이죠. 우리 팀의 이득이 되는 영역만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프로덕트 팀입니다. 이거는 상품 관리 팀. 여기는 배송 관리 팀입니다. 각자 자기의 KPI가 있고 이득이 되는 영역이 있죠. 회사가 다르다고 그냥 볼게요. 이 각 세 개가 여기는 주문만 받는 그 아웃소싱된 회사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상품만 제공하는 조달하는 그냥 회사라고 볼게요. 딜리버리는 배송만 하는 외주 업체라고 볼게요. 자, 같은 회사에 있지 않다고 아예 볼게요. 그럼 내가 가져갈 거 한번 그냥 나눠봐보세요. 뻔하죠? 자, 주문팀은 이게 책임이 있죠. 오더 플레이스 이거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딜리버리 어디서 해야 되냐? 이거는 여기서 하지 않겠죠? 그죠? 중요한 게 오더에서 스타트 딜리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치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누가 합니까? 딜리버리가겠죠. 자기의 KPI에 관계에 있는 쪽이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는 누가 하겠습니까? 딜리버리 스타티드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건. 딜리버리가 해야 되겠죠. 스톱 체인지도 여기서 하겠죠. 나머지 두 개를 한번 볼게요. 업데이트 오더 스테이터스와 노티파이 레지스터드 커스터머. 자, 업데이트 오더 스테이트는 배송 상태나 상품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주문 상태 쪽에다가 변경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행위를 할 만한 팀은 어딘가요? 예, 그렇죠. 업데이트 오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건 주문팀의 KPI와 관계 있을 겁니다. 그죠? 주문팀이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문팀이 배송 상태라든지 상품의 상태가 예를 들면 품절이 났다라든지 딜리버리 스톡 체인지가 나면서 스톡 체인지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아웃 오브 스톡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이게 과거 분사용을 써야 되는데 일단 이벤트를 이렇게 상태 뭐 값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업데이트 오더 스테이터스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notify registered customer 이거는 뭐냐면 주문 대기 고객이 있는데 만약에 재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다시 재입고됐을 때 뭔가 고객들한테 다시 노티를 줘서 주문을 유도하게끔 하는 폴리시거든요.
자, 이거는 어느 팀에서 관심이 돼요?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 주문팀의 KPI는 그래서 이 KPI를 잘 적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KPI가 이거는 주문팀은 어찌됐든 주문량이에요. 주문량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오더팀의 핵심 KPI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걸 많이 신경 쓸 거예요. 365일 주문받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대기 고객이 있으면 그한테 노티를 어떻게든 줘가지고 뭐 그때 주문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또 주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자, 이런 겁니다. 쉬워요. 자, 이렇게 아주 그냥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연습을 또 뭐 더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 이 상품 업데이트 스톡 적정 재고량 유지를 위한 재고량 업데이트 이거는 어디서 해야 돼요? 세계 중에 프로덕이죠. 간단합니다. 그냥 뭐 간단히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각 KPI에 온라인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왼쪽에다 제가 놨습니다. 파럿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인풋이에요.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전에 뭔가 다른 팀에서 온 정보를 내가 수신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수신하는 대신에 다른 팀에서 나한테 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수신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업데이트 스톡이라고 하는 건 출처가 어딘가요? 주문이 들어오거나 그죠? 오더 플레이스드 혹은 오더 캔슬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업데이트 스톡을 하겠죠. 혹은 이럴 때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오더 스테이터스는 언제 할까요? 요 이벤트들 중에서 어떤 이벤트에서 주문 상태를 바꿉니다. 네, 배송 출발 이때 합니다. 끌어다 놓으면 돼요. 네, 놓고 잘 안 보이면 실제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할 때는 라인 테이프를 줍니다. 라인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벽면에다가 이렇게 쭉 테이프를 바르면 시커멓게 표시돼요. 오더 캔슬 될 때도 업데이트 오더 스테이터스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자기 안에서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내부 로컬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이 암시하는 거는 네트워크 호출입니다. 네트워크를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 안에서 전화 걸지 않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같은 방 안에서는 그냥 말을 하면 되죠. 로컬 호출이라고 해서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바로 액세스하면 됩니다. 이 바운더리 내에서. 그래서 거기는 해도 되지만 그렇게 굳이 하지는 않고요. 네, 아웃 오브 스톡일 때도 재고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겠죠. 스톡 체인지들 이때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스톡 체인지도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내 주문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오더 스테이터스는 언제 바뀔 수 있느냐. 네, 끝났네요. 이 정도로 보입니다. 자, notify registered customer. 얘는 스톡 체인지드에서 받으면 되겠나. 자,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면 좀 더 잘 돼요. 자, 시스템은 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의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바운드 포트가 있고요. 인바운드 포트라고 하는 건 입력 값들을 뜻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다. 이 나가는 쪽을 우리가 아웃바운드 포트라고 부르고 아웃바운드에 해당하는 것이 이 이벤트입니다. 뭔가 산출된 결과 입력과 출력 이렇게 됩니다. 스타트 딜리버리 이건 남아있는데 얘는 뭐 오더 플레이스 때 당연히 스타트 딜리버리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다가 마케팅 팀이 합류했어요. 마케팅 팀이 우리 회사에 마케팅 팀이 합류했어요. 1년 후에. 우리도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추천 상품을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바운드 컨텍스트가 등장했다는 거죠. 마케팅 팀이 등장했다. 이 마케팅 팀이 뭔가 어떤 작업을 하겠죠. 어떤 아웃풋,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상품이 추천된 이런 레코멘디드라고 하는 어떤 액션을 한다는 거죠. 어떤 액션을 결과물로 내는데 여기에 언제 고객의 성향을 파악을 하느냐. 언제 파악을 하느냐. 뭔가 콜렉트 한다는 거죠. 콜렉트 커스터머 리퍼런스. 뭐 영어를 이렇게 하려니까 힘드냐. 영어를 잘못하면서. 뭔가 고객의 선호도를 수집한다 하고 이렇게 제가 쓴 것 같은데 이거 언제 그러면은 이 마케팅은 이걸 어디에서 수신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수신하면 되겠죠. order place와 order cancelled. 이게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주문팀이. 주문팀이 나가는 연결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핫스팟이 되죠. 상당히 붐비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근데 이것을 이 펍섭이 아닌, 그죠? 펍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거는 이제 이 보라색으로 다 그려놨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래서 마케팅 팀이 나중에 후반에 이렇게 참여를 해도 문제가 없죠. 여기에 오더 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 이벤트들이 카프카에 누적되어 있는 걸 나는 수신할 뿐이기 때문에 주문팀의 테이블을 열어달라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파란색 스티커를 이제 붙여요. 파란색 스티커는 API입니다. 뭔가 호출을 해야 되는, 뭔가 RESTful API를 싱크너스하게 호출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번역을 해주죠.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연결될 거예요. 주문이 발생했을 때 그만들 직접 호출하거든요. 그러면 이 선이 뭘로 그어져요? 이 선은 리퀘스트 리스판스로만 호출을 할 수가 있죠. 캔슬 될 때도 이때는 세이브가 아니라 카운트를 얘는 업을 시키는 거고. 자, 이럴 때 이걸 호출한다고. 여기는 실선이 그어지면서 런타임 시에 타이틀리 커플드한 환경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구현이 됐다고. 그러면 주문팀에서 마케팅 데이터가 수집하는 이 API가 마케팅 팀의 서비스가 장애가 있거나 시스템이 다운되면 주문을 못 받는 거죠. 블로킹 됩니다. 여기는 블로킹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어 도메인과 서포팅 도메인끼리는 가능한 커플링이 있는 연결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건 이 일에 비해서 하찮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 마케팅 데이터 수집 안 됐다고 해서 주문을 안 받을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게 근데 마케팅이 아니라 뭐 다른 시나리오를 해볼까요? 페이먼트라고 해요. 페이먼트. 돈을 받아야 돼요. 입금 안 되면 주문 안 받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게 맞는 거죠. 자, 이거는 make sense 하다. 오더와 페이먼트는 둘 다 코어 도메인이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받아야 다음 거 하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프로세스가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때 딜리버리 하겠다. 돈을 받아야만 나는 배송하겠다. 그러면 이 선은 이제 받아주고 이쪽으로 연결되어서 이쪽으로 이제 경유해서 가겠죠. 그때 배송해야 되죠. 돈 받아야 내가 배송한다. 물건을. 돈 안 받으면 나는 배송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의 흐름이 이제 그려지죠. 고객이 주문을 하면 주문이라고 하는 건 커맨드입니다. 뭔가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있어서 오더,
주문이라고 하는 행위를, 동사를, 커맨드를 하면 거기에 결과로 order place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앞부분에다가 뭔가 하나 더 붙여볼게요. 자, 누가 하나요? 누가 이 주문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할까요? order는 하는 일이 많아서 범위가 좀 더 커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다가 actor라는 걸 붙여주면 좀 더 편하게 이걸 보실 수가 있죠. actor. 끝에 여기 사람 아이콘이 있습니다. 고객이죠, 고객. 커스터머가 주문 버튼을 누르면 order place가 벌어지죠. order place가 벌어지고 이 약간 프로세스 바꿔볼게요. 업데이트 스톡이라고 하는 거를 배송이 됐을 때만 업데이트 스톡을. 이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보이죠. 우리 프로세스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업데이트 스톡 하는 게 아니라 배송 출발하면 나는 업데이트 스톡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내러티브하게 이제 바꿨다라고 합니다. 내러티브하게. 나레이션 가능한 상태. 제가 이걸 해설할 수 있는 그림으로 이제 그려졌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이 주문 버튼을 누르면 order place가 된다. 반응이 되고 내부 시스템에서 뭔가 있겠죠. 내부에 뭔가 시스템이 이 중간을 제가 다 비워놨는데 여기 이제 어그리게이트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고객이 주문 버튼을 누르면 뭔가 order place가 됨과 동시에 결과를 호출해준다. 어디로? 페이먼트로. 네? 여기는 호출해줍니다. 오더가 답답한 거예요. 주문이 답답한 입장이에요. 페이먼트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문이 직접 페이먼트의 결과를 바로 받아서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 바로 호출했고 호출된 게 성공해야 오더 플레이스들을 퍼블리시합니다. 이거는 실제 구현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성공해야 오더 플레이스들을 퍼블리시합니다. 이걸 퍼블리시 해놓고 이건 하는 게 아니고 이 블로킹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를 내기 이전에 페이를 호출해요. 그래서 페이가 호출되고 페이먼트가 성공이 되면 페이먼트 컴플리트드와 오더 플레이스드는 같이 뱉어지겠죠. 결과로 이벤트로 퍼블리시 됩니다. 그것을 딜리버리가 이제 수신하네요. 배송이 출발합니다. 배송이 출발하고 나면 업데이트, 프로덕트이 업데이트 스톱된다. 이거 말이 안 되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레이션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그 잘못 저거 될 수가 있겠네요. 그 홈페이지에 쇼핑몰에 팔렸기 때문에 배송 출발 전이라도 업데이트 스톱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이 선이 맞냐? 원래 이 선이 맞는다. 페이먼트가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나마나 이 사람이 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이렇게 걷는 것이 낫겠다. 자, 이런 일을 왜 하냐면은 사전에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나레이션을 해보는 이유가 사전에 우리 비즈니스가 유효한지 피저블한지 밸리데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거예요. 이 그림상으로. 자, 이렇게 안 해보고 만약에 곧바로 구현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볼게요. 구현 한참 하다가 이 프로세스 아닌 것 같아요. 개발 비용은 일주일간 우리 보통 한 스프린트씩 이렇게 가져가요. 에자일에서는. 이 스프린트를 뭐 일주일로 잡는 회사도 있을 거고 뭐 2주일로 잡는 회사도 있을 텐데 만약에 2주로 잡아놨으면 2주간 논 게 되는 거죠. 2주간 엉뚱한 일을 한 겁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런 모형, 일종의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UML이라든지 그러니까 클래스 다이그래밍, 뭐 BPMN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으나 실제 구현되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한 관점 그리고 이런 리퀘스트 리스폰스 관점에서 어떻게 동작할 것이고 어디가 블로킹 될 것이고 프로세스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이 그래서 많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는 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 한번 제가 요거를 그러면 진척을 시켜볼게요.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제 제가 워크숍이 거의 끝나는 단계라고 볼게요. 각 팀의 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 재밌는 이벤트 스토밍을 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끝날 때쯤에 뭘 하냐면은 이제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거를 등장시켰다.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중간에 항상 들어가요.
하나 이상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 예제에서는 하나씩만 할게요. 이 어그리게이트라고 하는 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코어예요. 코어.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가 뭉쳐져 있는 자바 소스 코드가 뭉쳐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도메인 클래스들의 덩어리. 그러니까 저 안에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블랙박스 저 안에 뭐 개발자들이 뭔가 열심히 코딩한 또 뭔가 시스템 프로세스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는 함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튀어나오는 하나의 블랙박스 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이다. 여기 그냥 시스템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오더 이렇게 주문 시스템이다 그냥. 자, 이 주문 시스템을 밖에 이 인풋들이 들어가죠. 이 주문 시스템이 예를 들면 고객이 주문 버튼을 누르니까 이 주문 시스템을 통과해서 결과적으로 오더 플레이스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 인접하게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붙여놔야 돼요. 인접하게. 그래야 인풋인지 압니다. 이 오더는. 자, 이걸 또 누가 밸리데이션 하느냐. DBA가 이 커맨드들과 이 아웃풋들이 제대로 자, 이 하나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하나의 시스템 범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트랜잭션이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는 이 트랜잭션이 유지되는 ACD 트랜잭션이 유지됩니다. 주문 오다가 예를 들면 또 뭐 있을 수 있어요? 캔슬 생길 수 있죠. 자, 이거는 순서성이 매우 중요하죠. 주문이 들어온 후에 캔슬이 생길 거고 업데이트가 생길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간에는 커스터머가 둘 다 합니다. 커스터머가 주문도 하고 캔슬도 하고 오더 주문 생기면 오더 플레이스 생기고 캔슬 생기면 오더 캔슬 생깁니다. 프로덕트도 해보죠. 프로덕트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 그냥 중간에 뭔가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다가 이거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거 왜 하냐? 이건 뭐 안 써도 돼 그만이고 써도 그만일 것 같고 여기 이름하고 같은 건데 왜 쓰냐?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결국 나중에 어그리게이트 루트라고 하는 그 구현체의 중요한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 구현 소스 코드하고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딜리버리 인접해야 된다고. 먼저 크게 이동해주는 위로 덮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재밌습니다. 여기 이제 소스 코드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했어요. 소스 코드. 오더 플레이스드가 있다. 그러면 오더 플레이스드에 대해 가지고 프로덕이 뭔가 자기 업데이트 스톡을 하려면 오더 플레이스드에 뭔가 충분한 값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코릴레이션 키가 있어야만 어떤 상품인지 알아서 재고 수량을 바꿀 거다라고. 그런 것들의 원천적인 서로 간의 데이터가 나의 이 어그리게이트 루트 상에서 나의 주요한 데이터, 내가 관리할 데이터가 뭔지를 내가 먼저 식별을 하고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근데 이걸 내부적으로 이 내부가 일종의 ER 다이어그램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어그리게이트 내부에는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고. 근데 그 모든 걸 이 뭐 2시간 내에 설계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될 만한 대표적인 어트리뷰트만 먼저 이 2시간 이내는 빨리 선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어그리게이트 루트에다가 우리는 넣을 건데 이걸 클릭하면 어그리게이트 루트에 들어가는 어트리뷰트들을 요 밑에다가 쭉쭉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문 받아야 되는 주문의 첫 번째 해야 될 때 프로덕트 아이디가 있고 어떤 제품이냐 그 다음에 오더 넘버가 있어야 되죠. 주문번호. 주문번호는 여기 메뉴에 ID라고 있네요. 오더 ID. 이건 오더 넘버로 치면 되거든요. 항상 이 키 값으로 하나 만든 프라이머리 키 요걸 잡아놨고 그 다음에 수량이 있겠죠. 수량. 우리가 주문받을 때 수량. 그 다음에 뭘 또 받아야 될까요? 주소 받아야 되죠. 배송지. 네. 누군지 받아야 되죠. 배송지하고 커스터머. 누군지. 커스터머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뭐 이런 질문 또 하시는 분이 혹시 유비쿼터스 랭귀지 때는 또 어떻게 하냐? 이거 스트링보다는 애드레스라고 하는 뭐 밸류 객체를 만들어서 그건 투머치라고 이 과정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거죠. DDD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그건 선택의 문제죠. 제 생각에는 그건 너무 객체를 너무 많이 이 객체 지향에 너무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 지금 여기 필요한 정도만 강의에서만 쓸 겁니다. 그다음에 프로덕트 들어가볼게요. 프로덕트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우리 그 폴리글랏 퍼시스턴스에서 우리 배운 것처럼 프로덕트에서 내가 관심 있는 어트리뷰트만 관리하려고 해요. 뭐만 있으면 되나요? 자, 아이디는 있기 때문에 내 프로덕트 아이디는 여기 있습니다. 재고량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관리해야 될 게 재고량만 관리하면 됩니다. 스톱. 이렇게만 추가를 해놨고 스톱만 딜리버리 상태가 있는데 얘는 뭔가 추적해야 됩니다. 딜리버리 아이디와 오더 아이디는 다를 거예요. 같이 그냥 매칭 시켜도 되지만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딜리버리 오더 아이디도 어딘가에 내가 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스테이터스. 중요한 게 아까 이 주문도 스테이터스가 있을 거예요. 생각이 나요. 하다 보면. 이건 각 팀에서 한 겁니다. 저는 혼자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각 팀한테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페이먼트도 아이디가 있을 거고 페이먼트 추적할 수 있는 어떤 주문건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한 게 정도만 넣고 여기도 스테이터스가 있을 거예요. 결제 실패했다. 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뭐 팀 내에서인 거기 때문에 이 타입과 이 명칭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가 표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지만 MSA의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내가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뭔지는 식별이 됐어요. 그거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내가 받는 쪽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해야 돼. 뭔가 요청을 해야 돼. 다른 쪽에. 자, 이 프로덕트는 내가 디펜던시가 있는 그 이벤트가 두 개가 발견되네요. 오더 플레이스드와 오더 캔슬드 두 개가 발견됩니다. 이걸 내가 이 작업을 이 팔러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이 오더 플레이스드에 있는지 뭐 없죠. 얘는 오더 플레이스드라고 하는 이벤트 안에 어트리뷰트가 없어요. 갖고 와야 되죠. 이 오더라는 놈이 뱉어줘야 된다. 그걸 뱉어주려면 내가 이 오더에다가 있는 걸 다 뱉을 거냐? 이거 싱크 어트리뷰트라고 누르면 다 갖고 와요. 오더에 자기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있는 걸 다 일단 다 뱉지는 않겠죠. 이게 아주 프라이빗한 것도 있을 거예요. QT와의 프로덕트 아이디까지 줬습니다. 어드레스 좋아요. 이건 배송팀한테 줄 만한 거니까. 커스터마이즈 좋습니다. 스테이터스 내 상태는 나는 안 보낼래.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벤트를 퍼블리시할 때 내 데이터에서 나는 보내줄 거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더 캔슬 드릴 때도 프로덕트 어떤 프로덕트인지 QTI까지 줬습니다. 애드레스 주소는 뭐 굳이 안 보낼 거야. 고객 아이디는 있는 게 좋겠고 스테이터스 어떤 스테이터스를 내가 그냥 보내줄게. 뭐 이렇게 꼭 이 어그리게이트의 내용을 이벤트에 다 뱉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담아야 되겠죠. 또한 심지어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순간적 들어왔던 어떤 이 이벤트 아이디라든지 트랜잭션 아이디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 얻어진 게 있다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타임스탬프 언제 벌어진 거냐 뭐 이런 거를 뭐 나중에 널 추가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이벤트와 어그리게이트가 같은 속성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주요한 내용은 공유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카프카를 통해서 제이슨으로 포매팅돼서 퍼블리시 되겠죠. 그거를 이제 프로덕이 주소 받았어요. 업데이트 스톡에서 받았습니다. 이 객체를 받는 결과가 된 거예요. 제이슨으로 받았지만 결국은 자바 객체 안에서는 이 order place드라고 하는 객체로 결국 디시리얼라이즈 이거를 이제 뭔가 다시 객체화 시켜서 이 프로덕트 안에서 이렇게 받아서 뭔가 지지를 뽑고 한 다음에 아웃 오브 스톡이 배틀. 그러면 아웃 오브 스톡에서는 뭐가 있으겠습니까? 일단 심플 다 받았나요? 어떤 프로덕트인지 출력하고 어떤 프로덕트인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스톡 재고량을 같이
출력을 하면 이거랑 속체인지도 마찬가지로 다 갖고 왔고. 자, 이거에 여기 이제 주문이 있는데 주문이 order placed라고 하는 걸 이제 뱉을 텐데 order placed는 언제 뱉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틀부터 이렇게 있는데 언제 뱉어야 됩니까? 주문이 발생할 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트리거가 있는데 first persist라고 하는 게 뭔가 발생한 후를 뜻합니다. 업데이트는 이게 전후죠. 프리 포스트. 후 언제 수정될 때 혹은 삭제될 때 뭐 이건데 이거는 뭔가 하나가 인서트 될 때 대부분의 뭔가 스테이트가 바뀌거나 저장이 될 때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한 거고 오더 캔슬드는 주문이 취소될 때예요. 취소된다는 이야기는 리무브 됐을 때 결국 오더라고 하는 이 객체가 없어져 있습니다. 주문이 제거되었을 때 오더 캔슬드가 포비시 되고 이런 식으로 쭉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제 커맨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오더, 주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RESTful API에서 주문이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서 매핑을 하자면 포스트에 해당하죠. 포스트.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포스트가 벌어질 때 이거 이 API라고 매핑을 할 수 있다. 캔슬은 언제? 딜리트일 때로 매핑을 하실 수 있죠. 자, 이 정도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페이는 언제입니까? 얘도 포스트일 때. 자, 우리 RESTful API에서 의미적으로 우리가 매핑을 시킵니다. 뭔가 객체가 생성된다. 페이먼트라고 하는 이 리소스라고 해서 오더라고 하는 리소스라고 얘를 표현을 다르게 RESTful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쓰자면 이 오더라고 하는 리소스는 언제 오더라고 하는 리소스가 생성되는 요거는 포스트로 의미적으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고 캔슬이라고 하는 건 리무브, 딜리트로 매핑을 시킬 수 있다. 페이먼트라고 하는 리소스 세상에서는 페이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버브는 뭐가 되냐? 포스트라고 하는 그 라이프 사이클로 매핑을 시킬 수 있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코드를 한번. 뭘 해가지고. 자, 우리가 대략의 겉에 있는 껍질은 다 만들었어요. 애플리케이션 껍질은. 주문, 상품, 배송 이렇게 되는데 자, 주문만 일단 먼저 들어보세요.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 어그리게이트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그리게이트 내부를 한번 이제 들여다보니까 어그리게이트 루트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걸 엔터티라고 하는 걸로 선언되어 있고 오더, 아까 이제 주문이라고 했죠. 주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선언한 프로퍼티들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트리거가 들어있습니다. 트리거가 들어있는데 자, 보시면 주문에 대한 퍼스트 퍼시스트 만약에 내 주문이 한 건이 생기면 뭐 합니까? 오더 플레이스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퍼블리시 시킵니다. 카프카로 퍼블리시 시키죠. 근데 중요한 게 앞서 이거 샘플 코드니까 이 순서는 이게 뒤집어주는 게 사실 좋아요. 이 부분이 앞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테스트 하시다 보면 이게 왜 노출이 안 되지라고 이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밑에다가 질문하면 돼요. 실제로 하자면 이거는 이게 앞으로 가야 된다. 자, 뭐가 된 후에 해야 됩니다. 페이먼트가 벌어진 후에 해야 됩니다. 자, 이 오더 서비스, 페이먼트 서비스인데, 오더 서비스가 아니고 이거 페이먼트 서비스인데 이거 코드 잘못 생성된 거고요. 페이먼트 서비스의 페이가 호출된 후에 이 오더 플레이스가 퍼블리시 되겠죠. 이거 뭐 코드는 참조용으로 보면 되겠고요. on post remove 이 부분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삭제될 때 캔슬드 이벤트를 노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번 또 들어볼게요. order place드에 들어가니까 order place드에는 우리가 order placed 이벤트에 해당하는 필요한 프로퍼티들만 선언이 되어 있죠. 그것을 아까 이 order에서 이렇게 나의 값을 여기 bin utils copy properties가 내 이 값을
복제하는 겁니다. 어디로? order place드에다가 order place드라는 이 객체에 여기 매핑되는 어트리뷰트들을 일일이 세팅해주는 역할을 23번 라인에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publish after commit이라고 했죠. 이거는 곧바로 커밋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워킹할 때 이 블록이 다 수행이 된 후에만 이게 퍼블리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뒤에 있는 것과 같은 결과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실패하면 이벤트가 안 뱉어져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그 읽기상 순서가 뒤집어져 있는 게 더 읽기는 편할 거다. 이 부분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 그냥 대략 드리는 거고요. 이건 구현 때 또 다시 설명드릴 건데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드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문이 발생했을 때 이건 테이블 내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는 트리거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리거. 네, 뭔가 완료가 되고 나서 트리거, 저장이 되고 나서 호출되는 스토드 프로시저 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예전에 DB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음에 트리거 되면 그 다음 이걸 이제 이 액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누가? 이 다음 액션 주자들이 하는 거죠. 딜리버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딜리버리 찾아가서 폴리시 핸들러를 보면 whenever payment 딜리버리에서는 페이먼트가 완료돼야 하는 거고 프로덕에 있겠네요. 프로덕에 저 퍼블리시 order placed 이벤트에 반응하는 게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whenever 여기 서비스라고 돼 있고 스트림 리스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카프카를 통해서 이벤트가 들어온 걸 받는 콜백 메서드가 됩니다. 이 부분은 28번 라인부터는 카프카에서 이 이벤트가 도달했을 때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메서드 명을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좀 써놨죠. whenever order placed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 스톡해라 라고 하는 그런 폴리시다. 로직은 이 부분에 작성해라. 여기에 나중에 이제 코딩을 우리는 할 거예요. 29번 안에다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요 일을 해야 되죠. 업데이트 스톡하는 일을 해야 되죠. order placed 안에 들어있는 상품 아이디에 해당하는 내 상품을 업데이트 시키는 상품의 재고량을 여기에 들어있는 스톡 양만큼 디크리스 시키는 코드를 여기다 작성합니다. 여기는 우리는 그냥 샘플만 넣는 거예요. 자, 페이먼트 쪽은 그러면 앞서서 페이먼트에서는 RESTful API로 직접 받았죠. 뭔가 그 리퀘스트를. 그래서 보면 이게 페이먼트 쪽에 페이먼트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 아무 코드도 없어요. 페이먼트라고 하는 이 엔티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에서 뭘 제공해 주냐면 이 리파지토리 패턴이라고 해서 이렇게만 선언해주면 이 선언, 이게 일종의 리소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언의 이 메타데이터들을 읽어서 알아서 CRUD가 가능한 RESTful API를 이렇게만 선언해주면 그냥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뭐 스프링 MVC니 뭐니 뭐 이런 거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스프링의 최신 버전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해줄 거는 이 리소스의 선언, 어그리게이트 루트의 선언만 잘 해주면 알아서 이 페이먼트의 라이프 사이클에 해당하는 CRUD, 포스트, 딜리트, 패치, get까지 get에 해당하는 까지 생성을 해줘버립니다. 따로 구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CRUD에 해당하는 그 컨트롤러를 만들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별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페이먼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이제 호출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호출이 되고 나면 나는 호출된 결과로서 페이먼트 컴플리티드라고 하는 거를 퍼블리시할 예정이 있어요. 이게 퍼블리시가 되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인 딜리버리에 폴리시 핸들러를 찾아가요. 딜리버리에 이제 인풋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그 페이먼트 컴플리티드라고 하는 게 아웃풋이라고 했고 이것에 반응하는 인풋은 인바운드는 이 딜리버리의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Whenever payment completed 할 때 then start delivery. 그래서 서로 뭐 신호탄을 쏘고 받고 중간에 한 번은 직접 쏘아주기도 하고 페이먼트 쪽으로는 직접 쏴버렸죠. 아까 앞서 보면 이렇게 전체가 사가 패턴
로 묶여서